아버지가 지은 집 찾아 경기도 광명으로 먼저 갑니다. 오민 소장님 오셨어? 야, 이 동네도 참 특이한 집들이 많네요. 오늘은 네? 둥글둥글한 공면집을 찾으신 둥글둥글한 공면집이요? 와, 그 집 되게 어려운데? 있단 말이죠, 이 동네. 그러니까요. 네모난 세상에 동그란 집 찾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온통 각진 세상에서 공면집 찾기라니요? 이거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소장님 못 찾겠다 깨꼬리? 어머나 그때 저기 저거 공면 아닌가요? 이 집 맞죠? 분. 네, 맞습니다. 그 교차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도 누구나 알아볼 것 같아요. 마치 동네를 밝히는 등대처럼? 아, 영락없이 밤바다를 밝히는 등대네요. 어떤 분들이 사실지 너무 궁금한데 저 혹시 계십니까? 나온다. 와, 목소리가 작았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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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근데 이게 철근 콘크리트라도 이렇게 공면을 만들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아버지께서 네. 죽기 전에 꼭 한번 저희 집을 지어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아버지 말에 꽂혀서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죽기 전에 집 지으라는 목수 아버지 말에 꽂혀서 진짜 집 지은 남편 조성현입니다. 저는 그 목수 아버지와 그 아들 사이에서 집 짓는 내내 가시방석이었던 아내 김혜진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남편하고 좀 성격이 비슷한 편이어서 예, 지금 제가 말 더듬는 거 보이시죠? 좀 얼마나 제가 가시방석이었는지. 네. 그런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정말 초등학교까지밖에 예, 못 나오셨지만 현장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깨 너머로 이렇게 도면을 보는 걸 배우셨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집 짓기 전에 그런 아버님께 그런 말씀을 듣고 아버님 참 대단하시다. 되게 자랑스럽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형틀 목수 53년생 조용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틀이라는 건 이게 가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공구를 붓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님께서 철근 콘크리트 형틀 목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형틀을 조립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이 길과 집과의 관계를 만드는 도면을 땅으로 옮기는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설계 도면이 평면 스케치라면은 그 도면을 3D 입체로 만들어 땅에 앉히는 게 형틀 목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용훈 씨는 도면 읽을 줄 아는 남자라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하고 이렇게 팀워크 잘 맞으세요? 잘 맞죠? 맞는데 그거다. 예? 승질나게 만들어서 그게 다릅니다. 현장에서 잔뼈 굵은 용훈 씨는 목수 경력만 55년. 안 지어본 건물이 없대요. 뭐 막사도 줘보고 서울공원 경락고도 해보고 주택은 말할 것도 없고 전북대학교 학교도 줘보고 많이 해봤어. 마지막 작업이지 마지막 작업.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뭐. 칠순의 베테랑 목수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 지은 집. 기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네요. 어머나 이 집은 차도 실내 쥐집인가 봐. 여기 집 내부 맞죠? 게라지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스티브 잡스도 또 게러지에서 창업을 했고 그래서 저도 네. 그 감성을 살리고 싶어서 네. 이 차고에 공을 많이 들이게 됐습니다. 아, IT 관련 일을 하는 성현 씨에게 실내 차고는 권평을 뺏겨도 포기 못하는 로망이었답니다. 야, 주차장이 이 정도 정말 신경과 공을 쓸 정도면 예. 집 내부는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럼 차가 사는 집 지나서 사람 사는 집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실 차고가 저 정도면 사람 사는 집은 뭐 말 다 했지 뭐. 이 집은 길로 난 문이랑 차고로 난 문, 현관이 2개래요. 그렇게 양쪽 현관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 되어 모이는 곳 1층은 아내를 위한 공간이랍니다. 아니 근데 이게 주방도 굉장히 특이해요. 네, 이 아일랜드가 보통 네. 방향이 이렇게 재평행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네. 정말 이게 90도로 틀어가지고 네. 뭐 이렇게 T자형으로 주방을 배치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뭐 조리를 할 때나 그다음에 뭐 설거지를 할 때 마당 뷰를 바라보고 네. 싶어서 오, 설거지하면서 면벽 수행하는 대신 정원 수행하니 얼마나 좋아요. 오, 이게 T자형 주방의 진짜 매력이죠. 사실 아내의 최애 공간은 기도실을 닮은 이 다이닝룸. 고창의 활용 점정은 남편표 백일홍이랍니다. 아 공간이 참 아늑하고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노트북 펼쳐놓고 일을 하고 또 일하면서 중간중간 창을 이렇게 보면서 예, 일을 하다 보면은 되게 힐링도 되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그런데 창을 좀 더 크게 냈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창도 사실은 더 크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이 밖이 길이다 보니까 그죠? 네. 이렇게 고창을 하신 게 네. 약간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 길은 안 보이고 풍경은 보이고. 다이닝룸 지나 이 복도에도 아내의 핵심 공간이 있대요. 여기도 근데 아내분의 공간인가요? 네, 예, 어쩌다 보니 저의 공간이 예, 됐습니다. 그래요? 또 예, 예. 한번 보시겠어요? 엄마야. 부부가 설마 각 화장실을 쓰시는 거예요? 이 화장실과 저희 아버지와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또 있습니다. 화장실은 아내분을 위한 전용 화장실이고 네, 근데 사연은 네. 아버님과 사연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네. 이건 화장실 환기창 아니에요? 이 창이 뭐 어째게요? 창호가 독일서 왔거든요. 이제 그 화장실 걸 왔는데 이게 커요, 커. 뭐 조적도 일부 빼내고 콘크리트도 자르고 그걸. 콘크리트를 자른다고요? 예, 예. 누가 했는데요? 누가 하냐고요? 이거 제가 있고 잘랐어요. 아니, 창호를 바꾸면 되는 거를 왜 잘라내요? 어머나, 진짜 벽돌 드러내고 잘라내셨네. 하기는 아버지가 기술자인데 뭐 뭘 기다려. 남의 집이면 내가 할 필요 없지. 이 사람 잘못된 건데 이걸 이 집 아들 집이니까 그건 제가 한 거예요. 신경 많이 썼어요. 진짜로 신경 많이 썼어요. 정말 아버지가 계셔서 정말 제 마음대로 또 미스가 있어도 수정을 즉시 한 일이 정말 많아요. 정말 믿을 구석. 그렇죠. 해결사이셨던 거죠. 해결사 아버지가 나서서 바꾼 게 또 있답니다. 차고 앞 경사면도 아버지 솜씨. 지금 소장님께서 서 계신 이 경사면 보이시죠? 여기가 인도 레벨과 원래 똑같았었는데 높이가 네,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 설계서를 보시고 네. 꼭 바꿔야 된다고 하셔서 수정을 했습니다. 외부 땅의 레벨, 땅의 높이와 집의 현관문의 레벨을 똑같이 해가지고 뭔가 발에 걸리지 않는 건축가의 의도가 있었는데 이런 엉터리 집이 어딨냐. 예, 먼지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거 얘기하시고 갑자기 나가버리셨어요. 무조건 올렸어야죠. 감독님 생각해봐봐. 집이 예를 들어 장마철에 비 많이 왔을 때 그물을 감당 어찌 할 거예요. 낮게 하면 집은 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혹시 또 뭐 변경하신 게 있나요? 여기 벽에 지금 벽돌로 되어 있는데 네. 예, 원래는 설계상에는 스타코로 되어 있었습니다. 스타코도 좋은 재료인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꼭 벽돌로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그래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이 벽돌은 이제 그 1년에 발수지 한 번씩만 뿌리면 새것 같아, 새거. 벽돌이 최고. 벽돌 그 사장들 좋아하겠네. 나도 용훈 씨 취향의 한 표요. 역시 집은 벽돌이죠. 덕분에 다시 건축 허가를 받느라 공기가 늘어났다는 거는 안 비밀. 근데 너무 고급지고 좋다.
네, 용훈 씨 안목 인정하겠습니다. 뭐 대학교 나오고 유학 나오고 뭐 박사장 있고 그런 사람도 많지만 이 건축이라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 경험이 중요해요. 경험이. 머리를 일단 좋아야 되지만 좀 경험이 많이 풍부해야 그 사람이 제가 뭐 말주변 없지만 그래야 뭐가 된다고 생각해요. 경험으로 무장한 용훈 씨는 전문 분야인 골조 작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시공소장의 잡부까지 1인 다역을 거뜬히 해냈답니다. 아, 나도 이런 아버지 갖고 싶어요. 이런 믿음직한 현장 소장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이렇게 단단해 보이는 집이 지어졌죠? 그러니까 아무리 포대도 끄떡없어. 아, 아들 집이니까 내가 잘해야지. 이번엔 이 공면집의 하이라이트로 갑니다. 원형 계단도 모자라서 공면창까지. 아우, 이쁘긴 진짜 이쁘다. 근데 또 내가 알잖아요. 이런 것들은 손이 많이 가요. 눈물, 콧물 다 빼지 뭐. 형틀 목수님들도 특히 네. 그런데 네. 이걸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네. 이게 터지지 않도록 이렇게 보강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역시 형틀 목수를 아버지로 둔 자신감인가요? 웬만한 건축주들은 포기했을 공면창을 완성해낸 비결은 누가 뭐래도 아버지랍니다. 물론 우여곡절이 없지 않았죠. 원래는 설계 때 유리 블록으로 전체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아, 저 위까지. 네, 와이프가 밖에 외부 풍경이 산을 너무 보고 싶어 해서 바꾸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했었습니다. 왜? 경찰이요? 곡면 유리 작업이 정말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에요. 아시바라고 하는 어떤 구조물을 다 철거를 미리 해놓으셔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협조도 안 해주시고 현장이 그러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이제 경찰을 부르는 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안전 제일 주의의 아들과 현장 책임자였던 아버지의 대격돌. 빨리빨리 해야지. 아니 근데 이거 저기 뭐지? 해체하고 그냥 장비 뭐 있어야 된대. 내가 물어봤잖아. 천신만고 끝에 유리를 끼웠는데 얼마 후 사달이 났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게 사고가 났다고. 맞습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갑자기 그 유리가 깨진 겁니다. 입주하고 나서 유리가 깨졌으니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결국 다시 업체를 수배해서 재시공했답니다. 아유, 어렵다 어려워. 와이프 항상 얘기하거든요. 다혈질 유전자는 어디 안 간다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대립각을 세우게 됐고 정리 정돈 때문에도 많이 싸웠어요. 실은. 무조건 정리 정돈 말하면 뭐 일 되거든. 매일 쓱고 닦고 뭐 일이 되겠냐고. 안 가도 일 안 했지. 그냥 가버렸지 내가. 문제 공면창을 지나서 한번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수사님은 저걸 타고 오시죠. 저거요? 뭘 타요? 설마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집에요? 아우, 3층도 아니고 2층에 엘베를 두신 거예요? 아버님께서도 이제 연세가 더 드시고 하시면 힘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100년 네. 주택을 바라보면서 짓다 보니까 네. 저희도 결국엔 나이가 들면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젊어도 보고 늙어도 본 나로서는 엘베도 찬성. 그럼 계단에는 왜 그 정성을 들인 거예요? 미국에서는 어떤 호스트들이 게스트들 어떤 초대할 때 어떤 환영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인대요. 그래서 미국 사람은 주택을 짓을 때 계단을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라운드 계단을 내려오면서 어떤 게스트들 분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한번 내려보고 싶습니다. 건축 탐구 집에서 상현 씨의 그 꿈 이루어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러거나 말거나 엘베. 아들 며느리가 생각해서 설치해 주었으니 써먹어야죠. 아무뇨. 넓은 산 엘리베이터가 최고지. 그럼 우리 2층에서 만날까요? 야, 한 살이라도 더 잡순 소장님이 엘베 타시는구나. 한 살이라도 더 젊은 우리는 계단으로 올라가 봅시다. 오,
어서 오세요. 예. 야, 여기는 마치 무슨 호텔이나 리조트에 도착한 것 같은데요? 야, 풍경이 정말 끝내주네요. 이 산세가 너무 좋다. 아내 혜진 씨 해안이 있으셨네. 이 풍경이면 그곳엔 감당해야지요. 제가 옆눈으로 범상치 않은 걸 봤어요. 네.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큰 거미가 있는 줄 알고. 저희 집은 스마트 홈이 돼 있다 보니까 무선 공유기가 꼭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저거 아니면 진짜 안 돼요? 꼭 필요합니다. 오, 야. 오, 조명에서 커튼까지 다 전자동인 거예요? 이렇게 한순간에 또 굉장히 무드 있는 분위기로 바뀌는데요? 이번에는 남편 공간인 2층을 속속들이 탐구해 보자고요. 여기는 성현 씨의 서재. 그래서 간접 조명이 아니라 주둥을 다신 거구나. 서재에서 나오면은 거실을 지나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안방이랍니다. 오, 드레스룸 진짜 넓다. 근데 이게 다 성현 씨 동선에 맞췄다는 거잖아요. 제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다 보니까 욕실에 갔다가 드레스룸에 갔다가 서재로 이어지는 동선을 제 마음대로 짜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욕실인가요? 네, 욕실입니다.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아이고야, 아까 혜진 씨 전용 욕실은 명함도 못 내밀겠는데요. 저거는 조족 욕조 아니에요? 호텔에 갔을 때의 느낌을 꼭 살리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정 욕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조정 욕조를 지금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잠은 같이 자도 2층 대부분의 공간은 남편 성현 씨 공간이래요. 그래서 이런 아침이 하나도 낯설지 않은 풍경. 사실 이런 집을 성현 씨는 오랫동안 간절히 꿈꿔왔답니다. 이 집이 성현 씨의 첫 자가거든요. 달동네에 살 때는 재래시 화장실이 너무나도 싫었고 그다음에 반지하 살 때는 어떤 그 쾌쾌한 냄새가 너무나도 싫었고 저는 이 몇십 년 동안 어떤 제 꿈을 조금씩 키워온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또 매우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표현을 너무 잘 하시는 편은 아니세요. 그래도 항상 하셨던 말씀은 내가 죽기 전에 꼭 아들집 한번 지어주고 싶다. 어린 시절 성현 씨는 바쁜 아버지와 떨어져서 할머니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소년에게 아버지는 그립다 못해 미워졌던 사람. 지금 생각해보면 좀 미안하지 뭐. 아버지로는 챙겨주지 못하고 이제 그런 거. 지가 진다니까 맞으면 이제 마지막 아니 마지막. 그렇게 맘먹은 거지 뭐. 아버지 용훈 씨에게 이 집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 시간들에 대한 미안함을 담은 집일 겁니다. 아버지의 품이 간절했던 소년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불혹의 아들. 그 아들을 오래도록 따뜻하게 품어주기를. 그리하여 바람벽이 되어줄 아버지가 세상에 없는 어느 날에도 절대 외롭지 않기를. 내가 좀 더 살아봐서 아는데 성현 씨, 아버지 그 마음 꼭 알라로 올 겁니다. 목수님들이 그 일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이 빈 땅에 정말 우리 종이 위에 그린 도면을 옮기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실수를 하잖아요. 정말 집이 완전히 큰일이 납니다. 그런 분일수록 무뚝뚝하세요. 웃음이 없죠. 만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게 그 집안 곳곳에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오늘은 아들 성현 씨가 요리사. 공면집 바비큐 파티가 열리는 날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아빠 우리 집은 골조를 튼튼하게 심층까지 지어도 문제 없나? 포탄 떨어져도 끄떡 없을 것 같아. 나중에 방공으로 쓰면 되겠네, 그지?
오늘은 용훈 씨가 웃으시네. 집주는 내내 굳어 계시더니. 하긴 인생 마지막 역작. 아들 집을 짓는데 긴장 안 할 수 없죠. 내 이름 석자를 걸었는데요. 이곳에 살면 아버지 항상 그 뭐라고 하죠? 어떤 그 품안이라고 하나요? 그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제가 필요할 때 안 계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아버지는 물론 살아계시지만 그리움인 것 같아요. 이 기록이 그리운 추억으로 기억될 날 오겠지요. 영훈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파란만장한 세월. 내가 진짜 죽을 때가 잊을 수 없는 거지. 한 가지 좀 무언 건, 미비한 건, 물질적으로 보탬이 못 되고, 그런 게 좀 그렇지 뭐, 미안한 것 뿐이지. 성현아, 사랑한다. 혜진아, 사랑한다. 그러고 미안하고. 고마울래. 눈물 나올라. 네. 그래요. 눈물이랑 꿀꺽 삼키고 이제 웃어요. 55년 목수 인생 마지막 역장인 이 집에서 아들 며느리는 분명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테니까요.